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부의 지혜, 월리스 D 워터스 지음, 김주한 옮김, 느낌이 있는 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한 편 올려 보냈고요. 오늘 이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 부를 얻기 위한 과학, 나머지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크릿의 론다 번, 잭 웰치, 데일 카네기. 그들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부와 성공 철학의 원전, 부의 지혜.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7번째 챕터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무형의 요소에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사고를 각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이는 사실이며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무형의 지적 요소와 조화롭게 연관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정신적인 적응과 보상 과정은 감사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하나의 지적 요소가 존재하여 모든 과정은 이 지적 요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요소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지적 요소와 당신을 연관시켜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바르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 우리가 부의 원천과 가까이 살수록 더 많은 부를 얻게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쉬우며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쉽다.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바라는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얻게 된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감사하는 마음 자세가 당신이 바라는 유익한 사물의 근원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마음을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우주의 창조 에너지와 더 조화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사고가 당신에게 낯설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유익한 사물은 특정 법칙의 선을 따라 당신에게로 온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사물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적인 사고와 밀접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줄 것이며 경쟁적인 사고를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감사만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잘못된 사고로부터 보호해준다. 감사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당신이 바라던 것을 얻고 싶다면 그 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사의 법칙은 행동과 반응은 항상 같으며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는 자연 원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즉 행동은 매우 힘이 드는 일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무형의 요소 안에서의 반응도 강하게 지속되어 당신이 원하는 사물은 항상 당신을 향해 움직일 것이다. 감사하지 않고는 많은 힘을 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을 그 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의 가치는 당신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사물에 대한 불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사물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는 순간 당신은 입지를 잃기 시작한다. 당신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어리석고 비열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도 이러한 사물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때 당신은 이 형태나 정신적인 이미지를 무형의 요소에 각인시킬 것이고 잠재의식을 말하는 거죠. 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어리석고 비열한 것들이 유형화될 것이다. 열등한 것에 대해서 사고하면 열등한 사람이 되지만 반대로 최상과 최고의 사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스스로를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위대한 습관을 배양하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한다. 모든 사물은 당신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사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감사의 위대함 강조해도 전혀 네, 무리가 아니지요. 8장 특정 방식으로의 사고. 6장을 다시 펴고 자신의 집에 대해 정신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것 첫 단계에 대해 올바른 사고를 갖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이미지화해라. 네, 6장은 지난번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면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자기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사물의 명확한 그림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하면 그 사물을 창조하려는 사고가 무형의 요소 위에 각인될 거야 라는 이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가난한 학생이었는데요. 그 월세방에 살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학생이었는데 모든 이 세계의 부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는 방바닥에 깔 새로운 깔개와 집을 따뜻하게 데워줄 난로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유영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따르자 그는 몇 달 안에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이제까지 충분히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 전체를 살펴보고 개선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마음속으로 완벽한 이상적인 집을 지었고요. 그런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일종의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을 막연하게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날마다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새 집이 오지 않느냐, 왜 새 깔개와 난로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책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등의 보편적인 바람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구나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 여행을 하고 싶고 관광을 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등의 바람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도 그런 바람을 마찬가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내용을 일관성이 있는 문장으로 편지를 써야 하듯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막연한 바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무조건 바란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지니에게 주문을 외우는 식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막연하지 않고 명확한 것인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 만큼 각인하고 있는지 이런 자신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될 때의 그림을 명확히 머릿속에 갖고 있어라. 당신이 계속해서 명확히 갖고 있어야 하는 머릿속의 그림은 배를 운전해서 가야 할 항구를 마음속에 그리는 항해사의 그것과 같다. 항상 당신의 얼굴이 앞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타수가 시야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이 절대 시야를 잃어서는 안 된다. 집중하는 법을 연습할 필요는 없다. 또 기도와 생각을 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할 필요도 없다. 아무리 사물이 풍부하더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당신의 사고 속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가 시간에는 당신이 그린 그림을 생각하는 데에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 그러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상이라면 집중하는 연습은 필요 없다.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노력이 필요한 대상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게 하는 특정 방식은 부를 갈망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갈망이 정신적 나태와 안이한 태도를 극복할 만큼 의지가 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미지화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세히 숙고하게 되면서 당신의 바람은 더 강해질 것이다.
당신의 바람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원하는 그림을 더 쉽게 마음속에 확고히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림을 명확하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일 당신이 마음속으로만 형상화를 한다면, 아까 했던 이야기의 답이네요. 네, 당신은 공상가에 지나지 않으며 실행할 능력을 거의 또는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명확한 비전 외에도 그것을 현실화하고 유형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목적 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결코 꺾이거나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즉, 이미 당신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그걸 소유하기만 하면 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당신 주의가 실체적으로 형태를 취할 때까지 마음속에 새 집을 짓고 살아라. 정신계에서 당신이 원하는 사물을 실컷 즐겨라. 당신이 원하는 사물을 항상 당신 주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마치 자신이 그 사물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마치 현실에서 당신이 유형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그것들을 활용하라. 명확해질 때까지 머릿속에 그린 그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런 다음에는 그 그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신 자세를 가져라. 그것은 실질적으로 당신의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소유하라. 이러한 정신적 소유의식을 끝까지 가져라. 이것은 진짜라는 믿음으로 한순간도 소유의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앞장에서 말한 내용을 더듬어 기억하라. 당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처럼 그것이 형태를 취할 때 항상 그것에 대해 감사하라. 자신이 아직까지는 상상 속에서만 갖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만들고자 하는 사물에 대해 당신의 바람을 지성적으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바람들을 일관된 전체 안에 정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전체의 바람을 무형의 요소 위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 무용의 요소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다. 9장 의지의 활용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 불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지를 당신 외부의 사물에 인위적으로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지를 그들에게 적용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 물리적인 힘으로 위압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힘으로 남에게 위압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만일 물리적으로 남들에게 당신을 위해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면 그들을 노예로 격하한 것이다. 정신적으로 그들을 강제적으로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정신적인지 물리적인지 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다. 만일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절도가 되며 정신적인 힘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 해도 그건 역시 절도이다. 원리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 아무리 그 행동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의지력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킬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다. 부를 얻기 위한 과학은 그 방식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힘이나 능력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의 의지를 남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당신의 목적에 어긋날 뿐이다. 사물들을 손에 넣기 위해 그 사물들에 당신의 의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옳은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의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의지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당신을 인도해 준다.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당신의 의지를 활용하라. 당신의 믿음과 목적이 꾸준히 지속되면 될수록
당신은 더 빨리 부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형의 요소에 오직 긍정적인 각인만을 할 것이며 부정적인 각인으로 긍정적인 각인을 상쇄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과 목적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형의 요소에 의해 형태를 갖게 될 것이며 어마어마한 거리까지 우주를 관통할 것이다. 이러한 각인이 확대되면서 모든 사물은 현실화, 실현화를 향해 움직이게 된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앞으로 창조될 사물들은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려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모든 사물은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당신의 바람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당신은 무형의 요소에 부정적으로 각인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믿음과 목적이 당신에게 움직임을 주는 반면 의문과 불신은 분명 당신으로부터 움직임을 빼앗아갈 것이다. 정신과학을 부자가 되기 위해 활용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점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의심과 두려움에 주의하면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 걱정 속에 보내는 모든 시간들, 불신 속에 보내는 모든 시간들은 지성적 요소의 전체 범위 안에서 당신이 유지해온 흐름을 앗아간다. 바람이란 그 바람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당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관찰하고 생각하는 대상에 의해 믿음을 갖게 되므로 당신의 주의를 모으는 것은 중요하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신의 의지가 작용한다. 가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신을 상상조차 하지 마라. 그 원인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은 가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의 마음을 가난의 그림으로 가득 채운다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고수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비참한 그림으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부의 그림을 갖도록 할 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 가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자의 수를 늘림으로써가 아니라 부자가 된다는 믿음과 목적을 가진 가난한 사람의 수를 늘림으로써 가난은 해소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영감을 필요로 하지 자선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자선은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 속에서 살도록 하며 빵 한 덩어리만을 던져줄 뿐이다. 또는 한두 시간 시름을 잊게 할 뿐이다. 그러나 영감은 그들을 비참한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 그들에게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라. 스스로 부자가 되어서 그 사실을 입증하라. 이 세상에서 가난을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책의 가르침대로 실행하는 사람의 수를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인간은 경쟁이 아닌 창조에 의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경쟁에 의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그의 뒤로 그가 오를 사다리를 집어 던지는 것이다. 창조에 의해 부자가 된 사람은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며 그들에게 부자가 되는 영감을 불어넣는다. 가난과 관계되는 마음의 스위치를 끄고 신념과 목적을 갖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사고의 스위치를 켜기 위해 당신의 의지력을 이용하라. 의지의 추가적 활용. 가난을 대신하여 도래할 부유한 세상을 생각하고 부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 경쟁적인 방법이 아닌 창의적인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당신의 관심을 부에 두고 빈곤은 잊어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당신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것이며 출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위대함은 경쟁적인 사고를 극복한 사람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이야말로 저급한 경쟁에 초연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의 관심이 가정의 행복에 있다면 사랑은 진보와 고급 사고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자유가 있는 곳에서 꼽힐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반복함으로써 부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곳에는 어떠한 투쟁이나 경쟁도 없다. 모든 사물의 내재에 있는 진실을 분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겉으로는 잘못된 환경으로 보이는 곳에도 위대한 하나님이 살아 움직여 표현은 풍부해지고 행복은 충만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11장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
사고란 창조적인 힘 또는 창조적인 힘을 작용하게 하는 강제적인 힘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행동에는 주의하지 않고 단지 사고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개개의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은 많은 과학자들과 형이상학자들이 겪었던 난점이었다.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개개의 행동이 더해져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죠. 사고를 통해 당신은 산속에 묻혀 있는 황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고는 그 황금을 캐고 정제하고 팔아서 돈으로 바꿔 당신의 호주머니에 넣을 수 없다. 사고를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위대한 신념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당신의 사고를 밖으로 나타나게 하여 당신을 위해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신비롭거나 난해한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노력의 낭비며 당신의 건전한 사고력을 약하게 할 뿐이다. 창조적 과정을 이끌거나 감독하는 것은 당신의 임무가 아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비전을 갖고 목표를 굳건히 하며 당신의 신념을 유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갖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방식대로 행동을 해야 당신이 가진 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며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려온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것들을 적절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 사고와 개인의 행동이 결합된 바로 여기가 부를 얻기 위한 과학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포인트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끊임없이 원하면서 창조적인 힘을 행동에 옮겨왔지만 원하던 것을 얻을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남아있다. 사고에 의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를 찾게 될 때 행동을 통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 과거에 대해서는 잊고 현재 당신의 정신적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당신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나 당신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당신에게 맞는 일과 환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의 시간을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긴급 상황을 걱정하면서 보내서는 안 된다. 어떤 긴급한 상황에 처해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믿음을 가져라. 만일 현재의 시간을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집중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낸다면 당신의 현재 행동은 정신적 와해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정신을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라. 근본 원소에 당신의 창조적 충동을 개입시키지 말고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지 마라. 그러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다. 당장 행동하라.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시작하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현재 사업 분야와 업무에서 행해야 하며 현재 환경에서 사람들과 사물에 대해 행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행동할 수 없고 과거에 당신이 있었던 곳에서도 행동할 수 없다. 또한 미래에 당신이 있을 곳에서도 지금 당장은 행동할 수 없다. 오로지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 어제의 성과가 좋았든 나빴든 간에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오늘의 일을 훌륭히 하라. 내일의 일을 오늘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얼마든지 할 시간이 주어진다. 어렵고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당신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과 사물을 당신의 것으로 하려 하지 마라. 행동하기도 전에 환경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행동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켜라. 당신이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해 행동할 수 있어야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신념과 목적 의식을 갖고 보다 나은 환경에 있을 자신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현재 환경에서 행동하라. 백일몽이나 허황된 꿈을 꾸는데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한 가지 비전에 집중하고 당장 행동에 옮겨라. 새롭고 색다르며 특이하고 대단한 행동을 부자가 되는 첫걸음으로 택하지 마라. 적어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므로 당신의 행동은 과거에 한동안 해오던 일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방식으로 지금 당장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분명 부자가 될 것이다. 비록 당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라.
당신의 적성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다고 해서 용기를 잃거나 주저앉아 슬퍼하지도 마라. 현재 당신과 맞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적성에 맞는 장소를 찾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으며, 현재 변변치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대박 사업을 찾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노력을 다하면서 성공을 위한 자신의 비전과 신념, 목표를 가져라. 현재의 일을 더 나은 일을 하는 발판으로 활용하라. 신념과 목적의식이 있고 적합한 일에 대해 비전을 갖고 있으면 신은 당신 앞에 적합한 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특정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의 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네, 12장에서는 효과적인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날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그날 하도록 하라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한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무리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내일의 일을 오늘 해서도 안 되며 일주일 동안 할 양의 일을 하루에 모두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하는 일의 가지수가 아니라 효율이다. 모든 행동은 성공과 실패로 나누게 되며 그것은 그 행동의 효율성을 보고 판단한다. 비효율적인 행동은 실패이다. 따라서 당신의 인생을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채운다면 당신의 삶은 실패작이 될 것이다. 효율적인 행동은 그 자체가 성공이다. 당신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성공작이 될 것이다. 실패하는 원인은 많은 일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이고 또한 충분한 정도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행동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는 것은 수학과 같은 공식이다. 네. 모든 행동은 강하든지 약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강해질 때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의 목표를 고수하고 믿음과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함으로써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정신적인 힘을 개인의 행동과 구분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마음과 행동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효율적으로 행동한다.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전능의 힘이 모든 행동에 전달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성공이다. 그리고 하나의 성공이 다른 성공을 부르듯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행동은 많은 결과를 가져온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만물의 고유 성질이므로 더 나은 삶을 향해 움직이면 많은 사물이 우리를 따를 것이고 그 영향은 다양해질 것이다. 매일매일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빠짐없이 모두 하라. 그리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제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만물을 이루고 있는 생각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우주 사이를 관통하고 가득 채운다. 이 요소 안의 사고는 사고에 의해 형성한 사물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자신의 사고를 무형의 요소에 각인시킴으로써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해낸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경쟁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하는 사물의 정신적인 그림을 명확히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신념과 목표의식을 갖고 그날 정해진 일들 모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라.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마지막에 이제까지 읽었던 내용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발췌독으로 부의 과학, 부를 얻기 위한 과학, 나머지 부분들을 마저 좀 읽을까 합니다. 좋은 책은 항상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늘 권유해 드립니다. 책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